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아우 좀 어떻게 해야 잠이 좀 깰까?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체스도 하시고 기지개도 펴시고 문제 풀면서 기분 전환도 좀 할게. 여러분 뒤에 문제가 있어요. 하이탑을 붙여왔어 제가. 그 교재에 42페이지 문제를 지금 풀 건데, 여러분 교재 하이탑 42페이지입니다. 프린트물에도 가져왔으니까 자, 풀어볼게. 자, 1번 문제.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위치가 변해요. 시간 위치 그래프야. 처음에는 2에서 출발했어. 4를 찍고 5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0으로 다시 돌아와. 각 구간의 시간은 2초, 4초, 6초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아니야. 시간 위치 그래프야. 1초일 때 여기지? 속도 하는 거야? 1초일 때 뭐 하는 거라고? 속도 구해야 돼. 속도? 속도의 정의가 뭐예요?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는 뭘 의미하겠어? 기울기지.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야.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자, 1초일 때 기울기는 얼마야? 요거 지우직선. 째깍 2초 동안에 얼마나 변했어? 2에서 4로 변했지. 그럼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4 빼기 2니까 2. 속도는 얼마죠? 1. 그래서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1입니다. 3초일 때는 여기 3초일 때 들어가봐. 기울기 속도는 얼마지? 시간 변화 2초 동안에 얼마나 변했어? 위치가 4에서 5로 갔지? 그럼 기울기는 얼마야? 2초분의 5에서 4 빼면 1이지? 2분의 1. 몇 배 차이입니까? 얘는 1, 얘는 2. 몇 배야? 2배. 기억은 참. 다시 정리할게.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는 뭐라고요? 기울기가 속도가 된다. 또는 속력의 크기. 속력은 얼마다? 밑변 높이. 기울기다. 기울기야. 속도의 크기. 속력은 기울기다. 니은 4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했다. 여러분 4초일 때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에서 출발해서 위치가 4가 된 다음에 5까지 오잖아.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4, 3, 2, 1, 0까지 가지.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 위치가 턴어라운드 하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 그래서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변한다. 맞고요. 디귿
0에서 6초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도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보세요.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은 뭐냐면 시간 동안 걸린 시간 동안 그 주어진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를 나누면 그게 평균 속도인데 만약에 일정하지 않고 속도가 이렇게 변해. 응?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만약에 속도가 이렇게 변해. 그러면 평균적인 속도, 즉 평균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력이 성적이 이렇게 올랐어. 그럼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중간을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어.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이 사다리꼴이야 넓이가 이거 같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이 파가 여기다 맺고 사각형 만들어. 이 사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게 평균값이야. 얘는 y축이 속도니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있다고 해도 속도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한다 해도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가 5고요. 끝이 10이에요. 계산이 좋게 9야. 5m/s로 출발해서 6, 7, 8, 9까지 갔어. 속도가 걸린 시간이 4초라 칠게. 평균 속도를 구하래. 얼마일까? 5하고 9의 센터가 얼마야? 이게 7. 근데 평균 속도 되게 좋은 점이 있어. 이동 변이 구할 때, 이동 거리 구할 때 위치의 변화, 방의 변화가 없이 위치가 변했을 때 이 아래 부분의 넓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변이라고 그랬잖아. 이 넓이가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같거든. 그래서 이 높이에다 그냥 밑변먹고. 그래서 만약에 5, 7, 9 이렇게 변했다 하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뭐하고 똑같을까요?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다리꼴보다는 직사각형 넓이 구하기 조금 손쉽잖아. 밑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4초. 높이는 지금 얼마겠습니까? 센터 7. 그래서 평균 속도를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4, 7, 28.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 2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변이, 그러니까 이동 거리 또는 변이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평균 속도 개념 쓰면 마치 등가속도 운동도 등속 운동인 건 쉽냐? 계산의 양을 확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시간 위치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변이야. 자, 6초 동안 얘가 결국은 속도 구하는 거야. 평균 속력 아니야. 평균 속도야. 그럼 이 지금 6초 동안에 얼마나 위치의 변화가 생겼는지 봐야지. 처음에 스타트가 어디였어? 2에서 줄어서 좌표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턴어라운드 해서 0까지 왔지. 그럼 결국은 2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왔다는 거야? 0. 그렇지. 2에서 출발해서 결국 0에 도착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는 얼마니? 변이는? 변이 2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몇 초 동안 일어나는 거야? 6초 동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될까?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우리가 위에다가 바라고 써가지고 V바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야. 약속이야.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 주어진 시간 동안 6초 동안의 변이가 얼마? 2죠. 평균 속도는 3분의 1. 이렇게 알 수가 있어. 3분의 4라고 그래가지고 틀렸어. 참고로 정확하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왜냐면 얘가 2에 있다가 0으로 간 건 위치의 변화는 마이너스 2지. 뒤로 간 거 아니야. 스타트가 2였는데 뒤로 가서 0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해야 돼. 정답은 3번 기흥리은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가 꽤 어려워요. 2번 문제
문제 별표를 치고 아마 학교 시험에서 이런 등간격으로 특히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뭐 테이프를 끌어당긴다거나 아니면 연속 촬영을 해서 그걸 물리적인 현상을 관찰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시간이나 아니면 등간격이나 이렇게 줄 때가 있는데 자, 내가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구간을 넓게 잡든 기울기는 항상 어때? 같이. 그러니까 가속도는 변하지 않아.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렇게 한번 끊어가 보자. 몇 초 간격으로 할 거냐면 0.1초 간격으로 0.1, 0.2, 0.3, 0.4 이렇게 하는. 근데 문제를 잘 보니까 속도가 주어져 있지 않고 각각 시간 동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움직임 거리가 나와 있어. 움직임 거리가 나왔지? 얘들아, 만약에 첫 번째 구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 여기 첫 번째 건 이거야.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어. 평균 속도 어떻게 하면 돼? 이 약끝점에 가운데를 잡는 거야. 센터 잡고 그으면 이게 평균 속도. 알았어?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여기 끝점 잡고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세 번째는 이 안 끝점을 잡고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나와. 만약에 구간을 좀 길게 주면 이렇게 주면 양 끝점을 잡고 또 이렇게 하면 돼. 평균 속도 두 개를 잡고 이 두 구간의 평균도 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얘하고 얘를 잡고 이 평균의 평균 얘를 구하는 거야. 이 녹색과 빨간색의 센터는 이거지? 얘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이 밑변의 길이는 서로 어때요? 녹색의 밑변의 길이나 빨간색의 밑변의 길이나 같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구간을 묶어서 0.1초, 0.2초, 0.3초 이런다면 0.1초부터 0.3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끝점 이렇게 잡고 센터를 구해야 되지만 이미 평균 속도 두 개를 알고 있으면 각각의 평균 속도를 더해서 뭐로 나눠야 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여기 조심할 게 있어. 이 평균 속도는 이 센터 값이잖아. 그래서 두 개를 평균을 내긴 내는데 이 길이가 똑같으면 단순 평균 내면 돼. 근데 가끔 이 하이터면 안 나오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이 간격이 다를 때가 있어요. 시간 간격이. 그럼 단순히 더해서 이룬다는 건 안 되고 가중 평균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 다음에 할게. 지금 그냥 더해서 이룬 나눈다. 이게 만약에 10이고 이게 만약에 20이면 센터 얼마예요? 15. 이런 식으로 평균 속도 갈 수 있어. 만약에 가속도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이렇게 두 개 잡고 밑변 나누어서 기울기 구해야 되고 이렇게 기울기 구해야 되고 이렇게 기울기 구해야 되고 이렇게 기울기 다 똑같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끝점에서의 속도들을 다 몰라. 알고 있는 거는 두 개의 평균 속도야. 그럼 두 개의 평균 속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V1 이거 V2 두 개의 평균 속도를 가지고 만약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요. V1의 평균 속도 V1의 위치는 여기야. V2는 여기지. 그럼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개를 빼고 뭐로 나눠야 돼? 밑변. 이걸로 나의 기울기 나오지. 밑변의 길이가 뭐니? 이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구간을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 안 되고 이거의 절반, 이거의 절반으로 나눠.
어려워. 다시 V1을 측정한 이 평균 속도를 측정한 곳 이곳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V1이고 V2라는 평균 속도를 측정한 구간에서의 시간이 V2라면 이 구간과 이 구간, 이 두 구간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구한다고? 각각 두 구간에 뭘 두 개를 빼고 평균 속도를 빼주시고 분모를 뭐로 나눠야 길게 나오지? V1과 V2를 반반씩만 더해야 돼. 반반씩만 더해야 돼. 이게 어려워. 두 개를 뺀 다음에 분모에 뭘 나눠야 된다고? 2분의 T1 더하기 T2 여기 2에다가 형광펜으로 색을 칠해. 자,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달려갑니다. P, Q, R, S P에서 Q까지는 12 움직였어. Q 몰라. R에서 S는 24 움직였어. 각각의 시간의 간격은 P에서 Q까지 공이 간격이 두 개 찍혀 있지. 딱딱. 공과 공 사이가 0.1초야. 여기 두 개 들어있으니까 이게 얼마겠어? 0.2. 얘도 0.2. 얘도 시간이 0.2 이렇게 지나간 거야. 평균 속도 구할 수 있겠어? 밑변이 다 0.2야. 첫 번째 구간 PQ 구간의 평균 속도 센터 요거 얼마야? 요 사각형의 넓이가 사다리꼴이 12와 같아야 돼. 밑변의 길이가 0.2야. 높이는 얼마일까? 이거 곱하기 이게 12가 돼야 돼. 요 5분의 1이야.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높이 하면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다 5를 곱하면 얼마야? 60. 여기 속도 얼마라고? 60이야. 자, 얘는 몰라. 얘는 5 곱해봐. 평균 속도 얼마야? 세 번째 구간. 질문.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1대 1대 1, 1대 2대 3. 등차수였던 얘하고 똑같은 간격으로. 자, 60.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120. 90.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 90. 자, P와 Q 사이의 평균 속력은 60cm/s니까 미터 단위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0.6 m/s가 되는 거예요. 니은 QR 두 번째 구간 Q와 R 사이에서의 거리는 얼마? 얘가 12. 그 다음에 사각형. 똑같은 간격씩 똑같은 비율만큼 커져야 돼. 일정한 간격으로. 얘가 10이고 여기 24니까 센터는 얼마겠어?
요 사각형의 넓이 12. 그 다음 몰라? 그 다음은 24. 키는 일정하게 커져요. 사각형들이. 여기 12하고 24하고 간격이 얼마야? 12지? 반토막 내면 6이지? 6 더하면 얼마니? 18. 그래서 여기는 18m 움직여야 돼. 18cm 움직여야 돼. 두 번째 구간은 18cm.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 이렇게 잡아서 해도 되고 이렇게 잡아서 해도 되고 이렇게 잡아서 해도 뭐 할래? 앞에 있는 두 개 할까? 요놈하고 작아서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럼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어? 요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그랬어? 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돼? 평균 속도 두 개의 차이가 얼마니? 나중 평균 속도에서 처음 평균 속도 이걸 빼면 90에서 60 빼면 30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분모야. 아무 생각 없이 밑에 여기 0.2고 여기 0.2니까 두 개 더해서 0.4로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나와. 이게 날라. 이거 안 돼. 분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0.2 더하기 0.2를 또 뭐로 나눠야 돼?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밑변이 반토막이야. 아우 이게 이 밑변이 잘 봐봐요. 밑변 잘 봐봐요. 밑변이 여기에 절반 각각 구간에 절반씩 들어가. 0.2의 절반, 0.2의 절반 합쳐서 얼마? 0.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0.2분의 30이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일까요? 3호 15, 150 센치니까 미터로 고치면 어떻게 돼? 1.5 미터 퍼 가속도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 정답은 1.5. 그래서 비행리는 이것은 모두 참 어렵지. 하이탑이 어려워.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7페이지 봅시다. 일어나서 들어가는 거니까. 응? 일어나서 들어가는 거니까. 일어나서 들어가는 저기 나왔어. 너무 피곤하면 세수하고 어제도 학원 왔었어? 토요일에도 수업 있어? 쌤이 시키는데. 아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집에서 인형 가지고 놀고,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한참 이렇게 재밌게 놀라 이게. 얼마나 놀고 싶을까? 쉬고 싶고. 혹시 여러분은 우리 때보다는 좀 많이 시키고 많이 할 것 같아요. 4번 문제 들어갈 건데 참 7페이지 먼저 한다고 그랬지. 7페이지에 있는 힘과 운동 할 건데 7페이지 참 7페이지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내용이랑 겹치니까 눈으로 쭉 보고 갈게. 뉴턴의 제2법칙 F는 가속도 법칙 뭡니까? M? A 이렇게 되지? F는 MA야. 여기서 F는 무슨 일이지? 중력인가? 탄성력인가? 전자기력인가? 이 F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응?
합력 또는 알짜 힘. 알짜 힘이 뭐야? 문제에 주어진 힘을 싹 다 더한 거야. 힘을 다 더하면 합력이라고. 중력과 탄성력과 공기저항과 뭐 장력과 온갖 힘을 다 더해 그러면 합력이다. 다 더했어? 그럼 무조건 그거는 질량 곱기 가속도예요. 그럼 자유낙하인데요. 그럼 중력밖에 없잖아. 그럼 중력만 넣는 거야. 근데 중력과 뭐 마찰력이 있어. 그럼 두 개 다 넣는 거 합쳐서 그 MA가 돼야 돼. 이 F는 머리면 F는 MA에서 F는 합력을 의미하는 거야. 힘을 다 더했다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뉴턴의 제1법칙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관성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건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속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그 속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법칙이야. 법칙은 증명 대상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을 통해서 얻은 거야. 증명 안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로야. 법칙이라고. 증명 대상이 아니야. 다만 이걸 통해서 이걸 수식화하고 그걸 적용해서 활용하는 거지. 왜 그런지 알지도 몰라. 근데 우주에는 그런 게 있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잖아. 예를 들어 10m/s로 가잖아. 별다른 힘이 없으면 그 10m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 정지하고 있으면 계속 정지하려고 그래. 정지하고 있다는 건 0의 속도를 유지한다. 근데 만약에 힘을 가하잖아. 이쪽으로 들어가. 가속도가 생겨. 그래서 가속도 법칙이라고도 하고 뉴턴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관성 법칙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뉴턴의 제2법칙, 운동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 넘어가시죠. 참,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법칙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봐. 여러분이 2배 무거워. 관성이 2배 무거운 거야. 코끼리가 움직이기 힘들겠어? 쥐새끼가 움직이기 힘들겠어? 코끼리가 움직이기 훨씬 힘들겠지? 관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9페이지에 보시면 물체 여러 개를 이제 다룰 거예요. 도름의 연결 하고 두 개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9페이지 봅시다. 봤니? 자, 이제 수평면에다가 물체 두 개를 넣을 거야. 하나는 2kg, 하나는 3kg 붙여가지고 바깥에서 몇 뉴턴? 15뉴턴을 가해. 이렇게 밀어줄 거야. 질문!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이거를 어렵잖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봐. 이거를 물리 관성계로. 시스템 한 덩어리 이런 뜻이야. 원래는 2kg나 3kg 두 덩어리지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잖아. 한 덩어리 취급을 할 수가 있어. 하나라고 치고 5kg짜리 한 덩어리지. 5kg짜리 한 덩어리야. 바깥에 외력이 15N 주어져 있어. 이 힘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F는 MA니까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3이지. F는 MA, F는 15, 질량은 5, 가속도는 얼마? 3. 15N을 가했는데 질량이 5kg이니까 가속도는 얼마라고? 3. 이렇게 보자. 자, 이제 구체적으로 뜯어볼게. 실제는 우리가 이렇게 대충 가속도만 구할 때 물리계 시스템으로 묶어서 풀 수 있지만 안에 뜯어보면은 사실은 바깥에서 15N을 누구한테 밀어준 거야? 2kg짜리 준 거지? 그럼 이 2kg 앞에 자임을 3kg짜리 있어. 2kg, 3kg를 만나니까 얘가 앞에 있는 애를 밀어요, 안 밀어요? 미는 거야. 2kg이 3kg를 밀 거야. 그러면 거꾸로. 뒤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기가 반작용에서 2kg짜리가 3kg의 힘을 주면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을 3kg, 2kg 이렇게 주겠지. 이 파란색 두 개의 힘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질문. 요거는 얼마일까 크기가? 요거 3kg가 봐봐 일단. 이거 얘 몇 킬로그램? 3kg. 가속도는 얼마였어?
그럼 얘가 몇 뉴턴을 받아야 가속도 3으로 움직이니? 3kg가 3. F는 MA. MA. 9. 그래서 9뉴턴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작은 놈이 큰 놈한테 9뉴턴의 힘으로 민다고. 반작용. 그럼 큰 놈은 뒤에 몇 뉴턴? 9뉴턴으로 밀 거 아니야? 합력은 얼마일까? 자, 2kg짜리가 받는 2kg짜리가 받는 합력은 얼마야? 반대쪽으로 9. 앞으로 15. 앞으로 15뉴턴, 뒤로 몇 뉴턴? 9뉴턴. 더하면 얼마? 그렇지. 그래서 6뉴턴을 받아서 합력은 6뉴턴을 받아서 가는 거야. 질량이 얼마야? 2kg이지. 2kg이야.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돼? 와, 이렇게 짱이 새끼 나온다.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가속도는 3인 거야. 거꾸로 3을 집어넣으면 몰랐던 중간에 내부의 힘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물리는 이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앞뒤가 맞아야 돼. 도르래 갑시다. 물체를 도르래에 연결하면, 자, 얘가 지금 2kg B고요. 얘가 몇 kg이야? 3kg A가 되겠습니다. 도르래의 기능은 뭐냐면 힘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도르래가 있으면 원래 좌우로 당기는 걸 도르래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 물체 풀 때는 원래의 모습을 생각해요. 원래는 얘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도르래 때문에 이렇게 꺾어놓은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중력이 있어. 중력. A에 있어, B에 있어. 둘 다 있긴 있는데 A의 중력은 얼마일까? 3kg 중력가도 10이라 치면 F는 MA 3kg 중력가속도 10. 그렇지. 30N 아래로 받겠지? 얘도 중력이 있어. 2kg이니까 중력가속도 10이니까 20을 아래로 받을 거야. 한데 뭐가 있으니까? 바닥이 있으니까. 바닥이 위로 올리는 힘. 수직항력이라는 게 있어. 수직항력과 중력이 쌤쌤이에 사라져. 그 힘의 평형이라고. 아예 안 그릴게. 복잡하니까. 이런 상태로 움직일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물체를 힘들어? 한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서 봐봐. 한 덩어리로 봅시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몇 킬로그램이니? 이 도르래는 방향만 튼 거야. 이렇게 옆으로 있겠다고 생각해. 이거랑 똑같아. 두 개를 실로 연결해 놓은 거야. 몇 킬로그램? 5킬로그램짜리를 몇 뉴턴을 당겼어? 30뉴턴을 당긴 거야. 그럼 가속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F는 MA였어. 물리계로 묶어서 보면 A는 30뉴턴, 질량은 5kg,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6으로 움직인다. 두 개가 실에 묶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6m/s 제곱으로 가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자, 한 걸음 더 들어갈게. 이 안에 실이 당기는 힘,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텐션, 긴장이라는 뜻도 있잖아. 줄이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있으면 텐션이 작동해. 텐션이라는 거, 장력이라는 건 뭐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힘을 전달하는 거야. 지금 여기 몇 뉴턴? 30뉴턴.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두 물체가 실에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실이 A를, 실이 B를 당기는 소위 말하는 장력이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조직돼. 이놈이 얘를 당기고 얘도 여기 당기고. 원래 이 사이사이에 다 T 당기고 작용 과정으로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이 크기가 같다는 게 중요한 거지. T가 얼마인지 구할 거야. 얘들아, 얘 지금 가속도가 얼마라고? 6이다. B를 봐. 질량이 얼마야? 2야. 가속도 얼마? 6이야. 그럼 얘는 몇 뉴턴의 힘을 받아야 가속도 6으로 움직이겠어? 그래서 이 장력이 얼마야 돼? 12밖에 없어. 얘가 작용하는 힘이 장력밖에 없어. 이 장력 때문에 끌려오는 거거든. 그래서 장력은 비로소 나중에 결정돼. 다시 장력이 얼마야 물어보면
중력이나 다른 힘처럼 막 해서 먼저 찾아지는 힘이 아니야. 장력은 나머지 것들을 다 계산해서 마지막에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힘이 장력. 장력은 먼저 결정되지 않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러 다른 힘, 중력이나 나중에 이제 용수를 배우면 탄성력이나 마찰력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보고 마지막에 비로소 결정이 된다. 여기서는 가속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비로소 장력을 구한 거야. 여기서도 정말 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한번 볼게. 여기 12N이면 얘도 몇 N이에요? 12N. 자, A 물체가 따로 이렇게 봐. A 물체만 보는 거야. A 물체의 작용은 R자의 함량은 얼마지? 아래로 30N, 위로 12N. 아래로 30, 위로 12. 18N 아래 방향이지. 18N이야 3kg이야 18N이야 3kg이야 가속도 얼마야 돼? 이렇게 앞뒤가 맞자. 자, 43페이지. 물체 A, B를 갖다가 도르래를 통해서 실과 함께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전동기로 당기고 있어요. 수평과 나란하게 당기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물체 A에 여기 A 있지 A 이놈의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본 거야. 누구의? A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본 겁니다. 자, 이럴 때 1kg이고 2초가 될 때 10을 끊었어. 2초인 순간 전동기가 A 여기 요거를 탁 끊었어. 언제? 이때 2초에서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저렇게 그래프가 확 갑자기 바뀐 겁니다. 힘이 작용하다 전동기에서 힘이 작용하다가 전동기를 날린 거야. B의 질량은 뭐예요? 질량을 알려면 여러분 질량은 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중력과 관련이 있어요. 중력. 끊었어. 두 번째로 가야지. 라운드 1, 라운드 2. 여기 가속도 얼마니? 끊고 난 다음에 가속도. 끊기 전에 가속도. 다 구할 건데 끊고 난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야? 끊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구간의 가속도는 얼마야? 가속도는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뭡니까? 기울기하여 1초 지나는 동안 2에서 3초 1초 지나는 동안 속도가 얼마 줄었어?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크기만 볼게. 마이너스만 보고 번잡하니까 하여튼 5의 가속도로 떨어져야 돼. 누가? 아니 떨어져야 돼. A가 5의 가속도로 움직여야 돼.
얘들아 A 이거다. 얘가 근데 누구랑 묶여있어? B랑 묶여있지. 그럼 묶여서 같이 얼마의 가속도로 가야 돼? 5의 가속도로 가는 거야. 힘 구할 수 있겠어? 하나의 물리계로 묶어서 가보자. 자, A와 B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서 볼 거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볼 거야. 가속도가 얼마라고? 5야. 위로 5로 내려가는 거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작용하는 무엇일까? 누구에게? 그렇지. B에게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어. B의 질량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B의 질량은 M이라고 놓게. 그럼 mg지. B의 질량은 M이라고 놓자. 그럼 중력 mg가 작용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알점 이거밖에 없어. 끊어놓은 다음에는 그럼 mg가 뭐랑 같아야 돼? 자, 알짜인 mg는 두 물체 전체 한 덩어리로 봤잖아. 자, 한 덩어리로 봤어. 요 알짜인이 작용해서 뭘 움직이는 거야? A와 B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합쳐서 몇 킬로그램이야? m 더하기 1kg 곱하기 전체의 가속도 얼마야? 5.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치면 m은 얼마? 2m이 m 더하기 1이니까 m은 얼마? 1이 되는 거야. B의 질량이 얼마라고? 1. 여기 1. A도 1kg, B도 1kg. 묶어서 같이 가는 거야. 자, 이거 끊기 전에 볼게. 끊기 전. 전동기가 A를 당기는 힘은 얼마였을까? 자, 전동기가 A를 당기고 있어요. 전동기가 끊기 전에 A를 당기고 있을 때는 힘을 몰라. F라고 볼게. 근데 여기 이 F라는 힘, 외력 F 말고 전동기에 의한 힘 말고 바깥에서 주어진 외력 F 말고 또 무슨 힘이 있어? B의 작용 중력이 있지. 방향이 같아 달라. 도르래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 원래 이거잖아. mg 당기고 F 당기니까 빼야 돼. 합력은 얼마야? 자, 우리가 첫 번째 구간을 다룰 거야. 합력은 얼마야? 뭐에서 뭐 빼야 돼? 자, 이거 한 덩어리. 이쪽으로 얼마? F. 반대 방향 얼마? mg.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뺍니다. 뺐어. 자, 이거 한 덩어리야. 이렇게 움직일 거야. 지금 첫 번째 구간 하고 있어. 이렇게 움직여. 가속도 얼마지? 첫 번째 구간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기울기 얼마야? 한 칸, 두 칸. 2분의 5. 가속도는 2분의 5야. 알짜이면 F는 MA라고 그랬지? 이 두 개 합치면 질량 얼마야? 1kg, 1kg니까. 그럼 2 곱하기 얼마 해야 돼? 가속도 2분의 5 이렇게 해서 알짜인이 이렇게 나오고 외력과 중력을 뺀 거야. 이거 아까 질량 1이었지? 그럼 F는 얼마니? 자, F는 얼마야? 외력은 캔슬하면 5에다가 더하기 mg 질량 1이고 중력 가속 10이니까 얼마? 15 이렇게 되는 거지. M은 B 물체의 질량, 중력 가속도 10. 그래서 외력은 15N입니다. 이해했어요? 20N 지우고 15N을 붙여서 디귿. 자, 2초일 때 A와 B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 2초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끊었어. 끊은다고 갑자기 물체가 확 돌아가? 그건 아니야. 속도가 5에서 그 다음에 뭐로 가? 4, 3, 2, 1 줄긴 하지만 여전히 방향은
플러스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아 왼쪽 방향인가? 왼쪽 방향으로 가. 샥 하다가 조금 느려지는 거지. 속도가 쫙 늘다가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1, 2, 3, 4, 5 속도 빨라졌어? 그러다가 갑자기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니라 좀 느리게 4, 3, 2, 1, 0 하고 멈춘 다음에 턴어라운드 하는 거야. 속도는. 여기서 속도가 바뀌는 지점,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없어. 속도가 다 양수면 점점 빨라졌다 점점 느려지는 거지. 한쪽 방향으로는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참고로 여러분, 속도의 방향, 물체의 운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어느 지점에서 바뀔까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여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언제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뀔까? 어떻게 될 때? X축을 뚫고 돼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속도가 음수로 돌아갈 때 0일 때 속도가 5, 4, 3, 2, 1, 0 정지.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운동 방향이 바뀐 지점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X축과 닿는 X절편 이 시간대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면 돼.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2초일 때는 AB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속도가 감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동의 방향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번 문제 풀어볼까요?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5에서 1의 가속도를 가지고 기울기는 나와요. 가속도가 얼마라고? 가속도는 1이다. 1의 가속도를 가지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0초일 때 얘가 스타트. 속도 얼마로 출발했냐? 속도가 5로 출발했다. 10초마다 지금 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PQR을 10초마다 통과했다. 30초일 때의 속력을 기억. 이 속력을 구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 30초가 됐을 때 이 속력을 구하려면 가속도 기울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가속도가 얼마야? 1. 가속도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그랬어. 여기 봐. 여기 시작. 몇 초 지났어? 10초, 20초, 30초. 밑변은 얼마나 변했지? 30. 그래야 속도가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근데 기울기가 1 나와야 돼. 여기 밑변이 30이고 높이가 얼마야 되니까? 30이어야 되니까 여기 30초 됐을 때 속력은 얼마이겠어? 30? 기억에 35로 맞고. 니은 5와 P 사이의 거리. 이 길이 구하는 거 이 거리.
거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거리는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거리는 넓이가 거리 이동거리라고 했어. 이게 뭐 음수로 들어가면 변이로 구해야 돼.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어쨌든 요 지금 빨간색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움직인 거리잖아. 여러분 이제 그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한 수를 수열이라고 그래.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규칙성은 똑같은 자 10, 20, 30 똑같은 숫자만큼 더해야 돼. 자 5에서 출발 35 이렇게 할 거야. 처음에 얼마? 얼마 더 해야 돼? 에이 5 10 더하면 얼마니 여기?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그렇지. 그 다음에 35 이렇게 된 거야. 10씩 증가하는 거로 이해했어? 사다리꼴 넓이 뭐 할 거야? 평균 속도 활용해서 해볼까? 여기가 5고 여기가 15야. 이 센터는 얼마일까? 얼마일까? 20. 자, 이걸 높이로 해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와 같아요. 20. 높이 20, 밑변 10, 넓이? 높이가 10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높이 10, 밑변 10, 넓이? 100. 근데 지금 이것도 할까? 얘는 얼마? 15, 25 중간에 센터? 20. 그러니까 넓이는 200. 그 다음 얼마겠어? 안 해봐도 알잖아. 100, 200 여기 얼마이니? 300. 300. 니은 O와 P 사이의 거리는 100 맞고요. Q와 R 사이의 거리는 O와 P 사이의 거리의 3배인가? 자, Q와 R이 어디야? Q가 여기 세 번째. 여기는 O와 P 여기 300은 100의 몇 배? 맞아? 3배 맞아. 정답은 기흥이 모두 참. 쉬어서 될까요? 네, 막 부하가 오지. 가서 시키고 와. 아, 가서 해소 좀 하고 와. 찬바람 쐬고.